어느 날 대전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해 청년 보고서로 제작하고 청년들과의 토론 활동도 진행하며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도 참여한다는데요. 대전 청년들의 더 나은 생활을 돕는 사단법인 청년다움의 청년 활동가들입니다. 올해 청년들의 삶이 평소보다도 굉장히 팍팍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가 격탈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청년들의 삶도 이보다도 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연장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청년들은 활발하게 또 교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크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이라든지 청년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올해 청년들의 삶이 더 힘들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마다 사정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돌파구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 절실한 마음에 비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없었고 또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해도 된다는 그런 열린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청년 네트워크들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또 청년을 규정할 수 있는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전에는 청년을 어떤 하나의 취업 대상자로만 규정했다면 하나의 청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화 쪽에서도 어떤 복지 쪽에서도 아니면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스펙트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년 활동을 조금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청년 활동가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2월 청년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청년 활동가들의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 청년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들어볼까요? 먼저는 사회적인 이 인식이 아직 청년 활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그 대상 자체를 뭔가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세대 간의 이런 조화로움이 있어야겠고 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들을 내 목소리를 좀 사회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용기와 이 용기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들이 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보고자 준비한 팔도 청년 정책 정상회담.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각 시도의 청년 정책을 돌아보고 정책의 옥석을 가려내며 미래의 청년 정책 방향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청년 세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입니다. 약 20년 뒤에는 현재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주 경제 인구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청년들이 취직도 많이 어렵고 주거도 많이 어렵고 한 현실이 현재 취해 있습니다. 그럼 이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 간다면 20년도에도 같은 문제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청년들에게 타당한 복지와 타당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나 목표나 이 행복 등을 자신 스스로 주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8도 청년정책 정상회담이 열리는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깨끗한 선거 문화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 문화를 이루고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 대회의실에서는 행사 준비가 아주 한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 장비들이 동원됩니다. 요즘 세대답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각 시도의 청년 활동가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다수의 청년 유권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부족함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축소가 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한 이렇게 정책 같은 청년 정책 같은 그런 분야가 더 많은 청년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손쉽게 그리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설레는 열혈 청년 활동가들. 행사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을 챙기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각 지역이나 혹은 발제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는 시간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는 아주 달라진 상황 속에서 펼쳐진 8도 청년 정책 정상회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참가자들 역시 기대감에 찬 모습입니다. 현재 발제하시는 분들은 8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시흥, 전주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가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청년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2020 8도 청년 정책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2020년은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한 해가 됐고,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청년 사업이 좀 진행이 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이 처한 환경이 달라졌다면 앞으로의 그 각 시도의 청년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의들이 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발하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8도 청년 정책 회담의 사회는 전국 청년 네트워크에서 맡아주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각 시도의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게 되는데요. 먼저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들어볼까요? 서울에는 이제 청년수당이라는 이제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해당 정책은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 19세에서 34세 미취학 청년들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고요.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이 되고 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일자리 정책이긴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을 하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환경들을 지원하는 걸로써 뭐 교육비라든지 독서비 등 이제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 청년 수당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한 기회에서 보편의 경험으로 더 많은 청년을 위한 서울 청년 수당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전국으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부족한 부분도 잘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이게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질적으로도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좀 이게 저희가 정책이 제한이 되고 많이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수반이 되어가지고 이 모니터링도 좀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경기도 은주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경기도는 2017년도에 경기도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처음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근데 거기서 이제 주제를 잡았던 건 청년 복지 정책으로 해서 청년의 그런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복지 정책으로 가자. 그리고 소득을 메인으로 이제 내세우게 되면서 청년 정책 자체를 사회 정책보다는 복지 정책에 가깝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정책 참여, 기본권 보장, 주거 지원, 취업 창업 지원으로 크게 분류해서 보고 있고요.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년 복지 정책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년의 정책 참여와 권익 향상에 실제 도움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저희가 팔도에서 모였잖아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특성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 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은 좀 그 정책을 좀 만들어내고 좀 이렇게 입안하는 데 있어서 청년 당사자들이 좀 참여하고 청년들과 좀 연결된 좀 정책 시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부산 나연님께서 부산 상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산은 청년 플랫폼이라는 소통 창구가 있어요. 이 미흡한 소통 창구라고 하긴 미흡하지만 홍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디딤돌 카드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기쁨 카드는 구매만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디딤돌 카드는 사실 앞서 말해주신 청년 수당에서 비롯된 중앙정부의 구직활동 지원금에서 파생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리 시스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고 이 단일하지 않은 기준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지금 피드백이 있는 상태이고요. 부산 청년 플랫폼은 청년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과의 소통에도 지원을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년 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센터의 주된 기능은 약간 그 매니징의 기능인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예산이나 뭐 인력 편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점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 이렇게 부산 얘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인천 상민님 인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인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라는 것을 청년 기본 조례가 생기면서 바로 시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인천광역시가 경기도만큼은 넓진 않지만 좀 넓은 행정구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명으로 각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50인의 인천 청년 네트워크 2기를 구성을 했고요. 이 인천 청년 네트워크 2기 구성을 통해서 청년 정책의 발전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행정과 시와 청년들의 의견을 좀 같이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상 34세까지지만 조례에서는 그 39세까지의 그 항목을 변경하지 않아서 좀 사각지대 없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하겠다라고 좀 말씀하신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또 그 청년 공간에 대한 유유기지가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청년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공간을 확대해가는 인천시의 청년 정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주의 청년 정책을 들어볼까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희망단이 4기째고 그 안에서 이제야 올해부터 좀 그 희망단 내에서 사무국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작년에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그게 그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희망단은 4기째 했지만 이제 특정한 좀 청년들의 코어 공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전주시에서 이제 청년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도 많지 않지만 사실상 거의 100명 이하의 청년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그 청년 지원의 폭을 넓히고 그래도 전북 청년의 그래도 막 한 10% 정도는 좀 이 청년 정책의 효능감을 볼 수 있어야 저희가 다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효능감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또 청년들이 정말 전북에서 청년 정책이 지원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지역의 청년들이 좀 남으려면은 먼저 주거권부터 좀 해결이 된 다음에야 이후에 좀 이렇게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될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된 것도 많고 좀 지지부진한 것도 많다라는 지점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전은 어떤지 명왕님 한번 말씀해 주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부서는 약 18개에서 청년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총 54개 있습니다. 많이 있죠. 아쉬웠던 점은 좀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이 청년 정책 정보의 일원화 창구가 부재라는 점이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시정 참여를 위해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이 좀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느낍니다. 대전 잘 들었습니다. 대전은 뭐 청년 취업 희망 카드나 희망 통장이나 뭐 청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청년 하우스라고 기숙사가 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위치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좀 굉장히 외진 곳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저희 대전의 성과로는 좀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의 그 정책적인 인지도가 좀 높아졌다. 그리고 시정의 관심도도 향상이 됐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좀 부재했던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잠시 움츠렸던 몸을 펴고 쉬어가는 시간. 각 시도별 청년 정책 소개와 그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별로 시청자분께서 좀 질문해 주신 거, 아까 서울, 이건 좀 역순으로 갈게요. 전북은 어떤 게 들어왔냐면요. 쉐어하우스는 생각보다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서 저렴한 월세에 비해서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대안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네요. 창아님. 지금 뭐 따로 대안책은 없고요. 현재 완주 상황은 쉐어하우스도 진행되고 있지만 또 LH 행복임대주택이 또 생겨가지고 아파트 단위로 지금 지어지고는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지금 몰려서 이제 청년들 입주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에 대한 다른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는 이제 작년에 공동체 활동하면서 북부권, 남부권, 권역별로 이제 5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매니저분들이 이제 청년 공동체를 지원하고 공동체 간에 교류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거는 그 거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활권역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광역 교통버스망을 실제로 교통권 안에서 사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편제나 이런 이동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의 발화나 아니면 청년의 참여가 가능한 그런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청년 중에 교통 전문가들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교통 문제나 교통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대구에 질문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 청년들도 활동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지원해 주자는 의견은 없었냐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 프리랜서나 미취업 청년에게 더 지원해주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이제 올렸었고요. 대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대구 청년 유니온 차원에서도 피해 사례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대구가 워낙 그 코로나 자체를 좀 혹독하게 겪다 보니까 예산 여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네, 이게 좀 다양한 청년에게 이런 걸 지원한 건 약간 서울 사례가 좀 될 것 같은데,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청년 정책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할지 지역 청년 활동가들의 생각도 들어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을 안에서 그럼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어떤 커뮤니티를 가져야 될지, 어떤 삶을 지속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정주된 주거와 마을 안에서 청년들의 권리와 권한과 해야 되는 자원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좀 더 청년들의 삶을 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 참여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과 같은 것처럼 청년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아까 이제 상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에 이제 여러 위원회든 청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럼 그 청년들이 준비 없이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면 깨지기가 십상이잖아요. 그 약간 경로 우선성들이 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고 준비된 청년으로서 그런 위원회에서 각자 전문성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우리가 그런 청년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까를 좀 같이 향후에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다양한 긴급 정책들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긴급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끝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방향성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물고기를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교육이 필요할 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봐서 굉장히 좋았고, 시청자분들도 네, 굉장히 인내심이 뛰어나신 분들이십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문피크님이 활동가분들한테 메시지 하나 남기신 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관으로 사회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일반 청년 모든 분들께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저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청년 유권자가 직접 생각하고 제안한 8도 청년 정책 정상회담. 그 끝은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행사 진행에 수고한 청년다움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많이 와주셔서 봐주시고 댓글창에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청년 정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함께한 청년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법과 시행령으로서 보장받아 청년들이 더욱 웃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청년 활동가들의 노력도 중요하겠네요. 각 시도별로의 이제 각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공유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좋았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어야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 청년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더 나은 청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청년 유권자를 응원합니다.